네, 이건 이렇습니다. 오늘은 조갑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대선 후보들마다 뭐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치인의 말은 왜 중요합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그 말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의 본질이. 더구나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분위기를 만들죠. 그렇죠. 또 대통령이 외교적 말을 잘못하면 전쟁 납니다. 큰일 나죠. 예. 그렇죠. 그리고 막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떤 전직 대통령이 뭐 별놈의 보수라든지 네. 그놈의 헌법이라든지 네. 네. 군대는 인생 썩히는 곳이라든지 네. 뭐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사자가 투신 자살한 적도 네.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정치인의 말은 잘못 쓰면은 이게 흉기가 되죠. 네. 그래서 정치인은 말을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써야 되고 품격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유력 대선 후보 박문환 새 후보의 한국어 실력을 좀 평가를 해보죠. 이게 네. 무슨 갑자기 한국어 실력 테스트도 아니고. 네. 박 후보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이분이 좀 말은 아주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원칙적이고 총론에 강한데 강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구체성이 좀 적고 예. 그래서 약간 공허하다는 저는 인상을 공허하다. 받습니다. 예, 근데 말을 들으면. 저 대통합 네. 이란 용어 참 좋습니다. 저는 구호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대통합이라는 구호. 그리고 국민 행보 너무 커요. 그런데 네.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약해요. 예, 근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문제를 신뢰 관계로 해결하겠다. 네. 예,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맺었던 6.15선언, 남북기본합의서 14선언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원론밖에 없어요. 그러나 6.15선언과 14선언은 이미 북한이 다 깼습니다. 그 내용을. 네. 북한이 깬 걸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는 사기에 이용당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 문재인 후보는 선동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저는 그렇습니까? 이분의 말을 들으면 좀 섬찟해요. 예, 근데 수락 연설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두 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파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첫째, 여기에 이중선동이 있어요. 첫째, 이명박 정부가 국정 파탄을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를 잘 극복해가지고 모든 지표가 이 국제적인 경제 지표가 향상이 됐습니다. 국정 파탄이라고 표현한 국정 파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있죠. 예.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죽음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파탄 사이에 무슨 함수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이해가 뭐 되지만. 검찰 수사를 받다 이제 자살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은 되는데. 그러니까 국정 파탄이라는 선동에다가 그것을 근거로 예. 죽음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예, 그렇죠. 이것은 제발 내가 문재인 씨나 이 좌파 세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죽음을 정치에 이용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 네. 내 편 편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나라. 자, 특권층과 보통 사람으로 이미 갈랐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그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거가 맞지 놓고는 않네요. 바로 예. 뒷문장에 내 편 가르지 않는 자기가 갈라놓고 내 편. 아니, 그래서 이분의 행동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승만, 박정희 지지하는 사람으로 딱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렇죠. 국립현충원에 가서 그런 선배했을 때도 식으로 그렇고. 행동을 했고, 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대졸자 취직률이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하면은 이것은 퍼센테이지로는
제로죠. 하늘에서 별을 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좀 어렵다는 그런데 말씀인 것 비유한 거 같아요. 아니, 비유도 대통령은 이런 비유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니까. 바로 뒤에 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교 졸업 후 첫 직업이 실업이라는 말이 있다. 이건 악담이죠. 그래서 참고로 대학교 졸업자가 초년도의 취직률이 우리가 60%입니다. 예. 첫 해에 30만 개의 일자리를 이 정부가 만들어내요. 예. 이런 식으로 너무 과장법이 심하다. 근데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60대를 넘었는데 저는 할 일은 많아요. 책도 많이 쓰시고. 이런 표현을 하면은 네. 사람들이 그냥 귀도 한번 들어버려요. 한국 사람들이 언어의 정확성에 대한 이 비판력이 약해졌어요. 이것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의 취업률이 네.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아요. 네. 꽤 높은 수치네요. 등등 네. 이런 식의 부정확한 선동 이게 사람 가슴을 후벼팝니다. 이거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떤 것 같으세요, 대표님? 저희가 이분은 제가 이 세 분을 한마디로 좀 박근혜 씨는 공허하고 이 문재인 씨는 적대적 선동이 많다고 하면은 네. 안철수 씨는 좀 위선적 도덕론이 많아요. 네. 이 그런 것 같아요. 위선적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가 위인이라는 강박관념에 좀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네. 드는데 이 교과서에 나오고 인기 폭발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말이 좋은 말만 쓰는데 그 좋은 말 속에 분석을 하면 또 모순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지지를 했어요. 네. 그때 한 말입니다. 상식과 비상식 간의 대결에서 시민들이 상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싶다. 네. 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하며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라 믿는다. 자, 그런 첫째, 말씀인데, 예. 상식과 비상식.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주로 노년층이 많은데 아버지 세대가 많은데 네. 안철수 씨의 아버지 세대가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나경원 씨 찍었다는 죄로 비상식파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래놓고 남을 적으로 돌리는 이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적으로 돌려놓고 예. 이것은 몰상식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얘기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 얘기도 그렇고 두 분 다 거의 비슷한 논리적 프로세스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갈라놓고 갈라놓고 또 그런 거에서는 안 좋은 된다.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이미 모순이 들어가 버려요. 글쎄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한국어 전문가들 아닙니까? 기자들이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죠. 저는 아마 미국에서 이런 류의 연설을 한다면은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마 지지율이 폭락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 공약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표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어디서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나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경매하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